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웰컴 빌리버스. 자켓은 역사입니다. 자켓은 항쟁의 역사입니다. 자켓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 그죠. 혹시 자켓 없어요? 많습니다. 옷을 좋아하시고 신분이 높으신 분이에요. 와, 귀조. 예, 자켓은 본래 귀족들이 주로 착용했던 상징이기도 했었죠. 네. 오늘 이 시간은 자켓의 역사와 이 민주주의의 역사가 같이 항해하는 것을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자켓은 본래 귀족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어요. 옷을 만들 때 지금은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구조니까 네. 쉽게 우리가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있는 시대잖아요. 네. 저렴한 비용으로. 근데 이게 역사가 한참 이렇게 뭐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이전에 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는 다 수강공을 했던 시대였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원단 한 필이 너무 소중했어요. 부의 상징이기도 했죠. 지금이야 누가 원단 뭐 한 필 집에다가 뭐 이렇게 보물처럼 간직하지 않잖아요. 아, 그쵸. 예전에는 그게 보물이었어요. 마치 돈과 같이 아주 귀중한 거였죠. 예, 마 하나를 한 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 우리가 잘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죠. 어떻게 보면 면을 얻기 위해서 우리 조선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애를 많이 썼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의 피복의 역사는 근데 동양의 역사가 아니라 서양의 역사예요. 네. 동양의 역사는 좀 이 패션계에서는 메인 트렌드에서 좀 벗어나고 서양의 패션이 주 포지션이 됐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양의 옷이 훨씬 더 인체공학적이거든요. 아. 예, 이런 패턴이라든지 핏에 맞게 옷을 입는다든지 기능성이나 활용성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한 부분들이 확실히 이제 착장했었을 때 인체공학적으로 오랜 역사를 통해서 발전해 온 거죠. 동양의 피복의 방식은 너무 획일적이기도 했고 그리고 원단의 소재가 너무 한정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패션이 발전하기 좀 토대가 약했던 부분도 좀 역사적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예전에 조선시대 때 네. 우리 일반 서민들이 이 자주색 원단을 쓸 수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면 자주색이요? 예, 빨간색. 저는 백일민족이라 해서 이제 하얀색 위주로 입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근데 왕은 빨간색 도포를 입었죠. 예, 그렇죠. 왕의 상징. 왕의 상징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조선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서양도 그랬어요. 어. 중세시대 때에는 일반 사람들이 이 자주색 옷을, 이 빨간색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네. 예, 그 역사가 깊어요. 로마 시대부터 그랬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표시의 수단이었어요. 네. 그래서 옷이 날개라고 당시에는 옷 자체가 진짜로 날개 기능이 있었던 거죠. 어. 예, 귀족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귀족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옷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확실히 그것을 통해서 계급을 나눌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지금 중세의 옷은 그야말로 신분증이었었는데 이 자켓은 14세기경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4세기경에 나타난 이 자켓은 뭐 자켓이라는 말로 쓰이진 않았고 더블릿, 저코트 이렇게 쓰였어요. 네. 그 중세시대 때 보면 그 기사들이 귀족이잖아요. 귀족들이 그 갑옷을 입지 않습니까? 네. 그 갑옷 안에 입는 옷이 저코트였어요. 아. 오, 이 신기하네. 저코트가 이런 모양이거든요. 약간 자켓 모양이에요. 예, 약간 버튼하고 지퍼가 없는 위에서부터 있는 이런 자켓 모양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 더블릿 위에 뭘 거치냐면 가죽을 거쳐요. 그게 코트 개념인데 저코트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양가죽을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이 더블릿 위에다가 저코트를 입었어요. 망토 같네. 예, 망토 같은 거죠. 그 이 위에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켓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네. 이게 전쟁 때 입는 옷이거든요. 오. 시작이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불편해 보이지 않아요? 어, 이거 땀 엄청 났을 거 답답할 텐데. 너무 기능적이지가 않아. 아, 옆에 보면 이제 조선시대 때 네. 그 왕을 보호하는 일종의 그 경호대 옷인데 아, 이런 옷하고 비교해 봐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옷이 그만큼 신분을 나타내는 거였는데 이런 군복 자체가 패션 트렌드였던 거죠. 그러니까 멋있다 막 이런 느낌은 군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 연예인보다 더 연예인인 게 좀 기사나 그렇죠. 용사하고 이런 거. 그렇죠. 박수 한번 해볼까요? 와, 당시의 연예인은 바로 기사나 귀족에 있는 어떤 남자나 귀분이었어요. 그분들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데 대부분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정치인들이 트렌드 매니아가 되지 않고 연예인들로 바뀐 면이 있죠. 네. 예.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네. 오.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네. 일어난 거죠. 산업혁명의 첫 번째는 방적기거든요. 원단을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전에는 옷을 너무 비싸게 샀지만 이 방적기를 통해 가지고는 옷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옷을 통해서 신분을 나누기가 좀 애매해진 시대가 열린 거죠. 좀 더 귀족이
희소했다면 이제는 돈이 있으면 사 입을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열린 거예요. 오. 그랬을 때 등장한 게 바로 라운지 슈트라는 거예요. 라운지 슈트. 라운지라는 거 네. 호텔 라운지 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고급스러운. 고급스럽고 또 네, 뭔가 격식 있는. 격식 있고 또 쉼이 있는 곳, 쉬었다 가는 곳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 이 귀족 계급들한테 이 라운지 슈트는 일종의 일상복의 지금의 캐주얼 의류와 같은 거예요. 근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가 멋스러움. 나는 좀 로얄티가 있는 사람이야. 신분을. 그렇죠. 나는 헤리티지가 있어. 이런 신분을 과시하기 때문에 이 멋스러움이 없으면 쉼도 없는 거죠. 사회적 인식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3피스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 바지와 조끼와 이 자켓이 하나가 된 거죠. 근데 자켓이 이렇게 숏하지 않았어요. 네. 마치 원피스처럼 길게 늘어뜨리는 제비 모양의 어떤 그런 자켓 있죠. 그게 일반적인 자켓의 모양이었어요. 멋을 위한. 그렇죠. 멋이죠. 그런 거네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세련돼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했죠. 그리고 버튼이 엄청 많아요. 한 번 이걸 입으려면 버튼만 한 20분 막 버튼 이게 잘못 이제 만약에 버튼을 깨잖아요. 푸는 데만 또 20분.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화려한 복식이긴 하지만 너무 실용적이지 못했죠. 그나마 근데 기사들이 입었던 더블릿이나 지코트 같은 거는 좀 더 실용적으로 발전한 거죠. 네. 예, 좀 착장이 좀 더 가벼워진 면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 라운지 슈트도 결국에는 어디서 개발된 거냐면 군복에서 실생활로 가져오게 된 거예요. 군복이 실생화가 된 것이 바로 라운지 슈트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정장인 거죠. 왜 정장의 역사는 그러니까 군복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군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군복을 입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라운지 슈트가 이제 저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라운지 슈트가 나왔을 때에는 귀족들의 옷이었지만 점차적으로 부유층들도 그걸 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중산층들도 살 수 있게 되면서 라운지 슈트는 이제 통제의 도구가 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신만의 어떤 성공과 권위의 상징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한 거죠. 참 인류의 역사는 그러니까 자유의 역사인 거예요. 특권에 대한 항쟁의 역사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진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귀족들끼리의 대결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귀족들끼리의 특수한 몇 명의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대전이 터지는데 이 실용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옛날처럼 중세시대처럼 복잡한 어떤 군복을 입을 경우에는 패배가 짙어지는 거예요. 총탄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대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결정적인 변화가 와요. 실용주의의 아주 끝판왕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복을 실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복보다 일상복을 라운지 슈트라고 한다면 그 라운지 슈트보다 군복은 훨씬 더 아주 간편하게 빠르게 전쟁터에서 갈아입을 수 있어야 되고 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군에서부터 서비스 드레스 튜닉이 개발돼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거든요.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예, 버튼도 되게 단순화되고 뭐 주머니도 딱 4개 갖추고 그다음에 바지도 좀 더 슬림하게 몸에 붙게 해가지고 펄럭거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자켓이 슬림하게 허리에 붙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일자로 떨어뜨려서 활동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코트도 좀 더 편리하게 코트화 시켜가지고 뭔가 이 기능을 방해하지 않게 지금의 모습하고 좀 비슷해졌죠. 아까 14세기에 나왔던 그런 의복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14세기의 의복은 되게 불편했는데 근데 똑같이 전투복인 거예요. 그때 14세기의 전투복과 20세기의 전투복이 바뀐 거죠. 근데 여기에 독일 옷도 비슷하죠. 독일의 군복 이름을 펠트 블라우제라고 하는데 펠드 블라우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듯이 비슷하죠. 4개의 주머니와 간편한 버튼과 이런 형태로서 군복이 먼저 패션 트렌드를 리드해요. 이건 미군의 복장이거든요. 넥타이까지 이렇게 가미가 되죠. 넥타이가 필요 없을 텐데 아직까지도 뭔가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군인은 뭔가 넥타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깔끔하게. 아직까지 약간의 그런 어떤 명예주의, 이런 어떤 중세의 풍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죠. 하지만 굉장히 지금의 근대적인 어떤 패션 트렌드의 획기적인 변화가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군인들이 일상을 복귀할 때 군복을 입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편하니까. 그리고 더 패션 트렌드에 앞서 있으니까. 다 라운지 슈트 입고 있는데 군복이 훨씬 더 편리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 트렌드의 변화가 훨씬 더 기능성과 편리성에 치우쳐서 유니폼으로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1930년대 이후에는 드레이프 슈트가 유행하게 돼요. 드레이프 슈트가 뭐냐면 자켓은 좀 품이 있게 입는 거예요. 넓은 어깨.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조끼는 좀 슬림하게 하고 바지도 좀 약간 퍽퍼짐하게 하는 거죠. 이 사진과 같은 거예요. 참 놀라운 게 패션 트렌드는 놀라워요. 왜냐면 1930년대 때 이 드레이프 슈트가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이렇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유행이 돼요. 이때부터는 전 세계가 네트워크가 됐다는 거죠. 패션 트렌드가
미국에서 따로 한국에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무역이 그렇죠. 되면서 또 그렇죠. 그런 거죠. 정보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놀라운 또 그 배우가 있어요. 헐리우드의 이 배우가 네. 이제 그 헐리우드가 패션의 중심에 서게 돼요. 오. 미국의 헐리우드가 이제 배우들의 그 착장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 강력한 인플루언서가 헐리우드에 있는 배우들이 되기 시작한 거죠. 오. 그러면서 이 드레이프트 슈트를 많은 배우들이 착장해요. 아주 멋있게. 그러면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군복에서 탈피해가지고 이제는 일상에서 멋스러움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한 거죠. 예. 이런 흐름 가운데 있어서 아직도 정장은 뭐가 되냐면 사회 규율의 통제 수단이 됐어요. 네. 우리 기억해 보면 면접 보러 갈 땐 자켓 입어야 되고 넥타이 매야 되고 그렇죠. 뭔가 중요한 자리 가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어딘가나 영업직에 있는 분들은 다 양복 입고 출근했어요. 슈트를 입어야 돼. 세미 캐주얼 안 돼. 청바지 큰일 나요.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미국에서도 엄청 팽배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장을 입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와. 당연히 사람이라면 정장을 입어야지. 마치 우리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당연히 선비라면 갓을 써야지 라는 거와 비슷하게 미국과 유럽 전역에는 이 드레이프트 슈트에 최적화된 사회 구조가 된 거죠. 근데 그게 또 하나의 억압이 된 거예요. 네. 그 억압 구조 가운데에서 1980년대 아르마니가 대박을 칩니다. 아르마니가 슈트를 해방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조르지오 아르마니에서 릴렉스드 슈트를 개발을 해요. 릴렉스드 슈트는 엄청난 센세이셔널 네. 리처드 기어 아세요? 이름은 들어본 거. 엄청 유명한 배우예요. 리처드 기어가 당대 탑 배우거든요. 네. 리처드 기어한테 이 릴렉스드 슈트를 입혀요. 그래서 영화를 찍게 하는데 파격적이었어요. 뭐냐면 슈트는 상하이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자켓에 청바지? 와. 자켓에 면바지? 어. 언밸런스? 그게 가능한 거야? 어. 하고 쇼킹한 해석을 배우가 그런 거죠. 해버리니까. 네. 이때부터 자켓이 독립이 돼요. 오. 세트로 바지랑 묶여 있었는데 그- 3피스여야 되고 믹스 매치의 첫 시작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조르지오 아르마니에서 처음 네, 시작한 거예요. 청바지는 또 그 광부들이 입던 예. 바지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귀족의 자켓과 광부의 바지가 만나는 뭔가 아 그럼요. 믹스 매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자켓의 프레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켓 자체로서의 의미가 이제서야 1980년대에 들어서야 된 거죠. 예, 이런 발전사 가운데 지금은 자켓은 모든 남자들이 다 입고 있고 네. 또 즐기는 하나의 문화가 됐죠. 자켓은 처음에는 신분의 상징이었지만 그리고 군대의 갑옷과 같은 거였지만 이제는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또 경쟁과 규율의 오시기도 했지만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자켓은 구속을 벗어나서 자신을 표현하는 자유의 외침이 된 거죠. 그래서 자켓의 역사는 억압을 딛고 남자를 더욱더 자유케 하는 인류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자켓에 대한 역사를 마쳤어요.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자켓 멋있구나 사야지 이렇게만 생각했던 자켓이 되게 역사적으로 이러한 게 있었구나 하면서 좀 더 특별해 보이는 느낌도 생각도 나고 네, 잘 또 활용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자켓 굉장히 애용하고 많이 입는 편인데, 옛날에는 이제 기사로 시작돼서 입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다른 옷들도 이렇게 과정들이 있었을까? 또 궁금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차차 같이 공부해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좋습니다. 마칠까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시작. 굿바이 빌리버스.